여러분들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90%는 매일 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 또는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을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커피는 잠자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나 암기력,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카페인을 500ml 이상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부정맥이 일어나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불안이나 초조함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는 빈뇨 증상이나 이명, 손발 저림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카페인을 적게 섭취해도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 있고 가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적은 카페인을 섭취해도 이러한 부작용이 잘 나타날까요? 그것은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우리가 카페인을 처리하고 대사해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처리 능력이 문제가 돼서 카페인이 예상보다도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30분에서 40분 후에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혈중의 최고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며 그리고 나서 서너 시간 동안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최고의 농도를 찍고 그 후에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절반 정도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대개 5시간에서 7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2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대사 과정을 겪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된 카페인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손실 없이 대부분 신체로 흡수되게 됩니다. 97%는 간으로 대사되고 약 3%만 소변으로 대사돼서 수시간에 걸쳐서 간과 소변으로 대사돼서 제거되게 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대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게 되지만 특정 상황,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12시간까지 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2-3시간밖에 안 되게 빠르게 대사돼서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대사가 빨리 되고 느리게 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 또 나이, 체중, 임신, 특정 질병,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우리가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경우나 카페인을 섭취할 때 드시는 식사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경우에 니코틴이 카페인의 대사율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카페인을 섭취해도 약 절반 정도를 빠르게 대사시키게 됩니다. 즉 커피를 먹어도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절반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역시 2배 정도 대사율이 빨라져서 카페인의 농도가 2배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신생아나 소아처럼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카페인의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서 일반적인 5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반감기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카페인 효과가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져서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으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카페인의 용량을 반 내지 3분의 1로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하루에 최대 400ml까지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36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메리카노를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소아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장사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 5살 이상의 어린이 중에 75%가 이미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카페인을 하루에 한 잔 또는 두 잔도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두 병을 매일 마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각성도나 집중력이 높아져서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몸의 신체 흥분성이 높아지게 돼서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짜증도 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참을성이 없어지는 불안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하루에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유산이나 조산, 선천성 계형아의 출생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되거나 섭취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나 편두통을 앓고 있거나 불안장애나 위산역류나 위궤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간 손상이나 신장 장애가 있거나 뇌전증과 같은 발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거나 전혀 드셔서는 안 됩니다. 편두통의 경우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해서 편두통의 완화를 경험하게 되고 편두통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다가 갑자기 안 마시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편두통이 악화되는, 즉 휴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심한 경우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불안장애가 악화될 수도 있고요. 카페인의 위역류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경우에는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부정맥에 있거나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있는 경우에 혈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간기능 이상이 있거나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카페인의 처리나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뇌전증과 같은 발작성 질환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카페인은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각성제를 복용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천식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거나 하루에 500ml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했다가 갑자기 카페인을 안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2가지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에 중독된 것이니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줄여야 됩니다. 카페인을 먹지 않은 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카페인 금단 현상, 카페인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안절부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민해지는 신경과민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흥분이 잘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증상은 잠을 더 못 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장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말에 두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는 근육의 경련이 부분 나타나는 거죠. 열 번째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 11번째는 지치지 않거나 피곤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카페인에 중독이 된 거고 카페인의 금단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시고 줄여야 됩니다. 이런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mg의 커피 우유에는 약 47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250mg의 작은 캔으로 된 콜라에는 23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초콜릿 작은 한 개에는 16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음료에는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녹차 한 잔에도 22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00mg에서 1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마신 다음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나는 잠자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24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또는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셔야
마셔야 됩니다. 오후에 마시는 커피나 차, 에너지 음료는 각성도를 높이고 졸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하루 중에 너무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에도 체내에 카페인이 남아서 잠을 드는데 또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이 나쁘거나 노인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잠자기 8시간 전에만 카페인을 드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더 일찍, 즉 오전에만 카페인을 드시거나 용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